니체의 말 맞다나 진리는 이자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완전히 고독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신념도 잃고 말 것이다. 즉 사람은 자기가 외로이 혼자 자기의 신조에 대하게 되고 타인과의 교섭이 끊어졌을 경우에 자기 신조의 진리성에 관해서 자연히 의심하게 된다. 개인은 가장 불합리한 관념일지라도 그 주위의 끊임없는 압도적인 강압 정치와 무언적인 절멸의 위협 밑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일한 참된 실체, 유물론자가 환각, 상상 또는 꿈이라고 말하는 진리, 다시 말하면 신의 초월성만은 개인에게 남아있다. 게다가 계속하여 남아있는 것은 자기 보유의 의식, 다시 말하면 예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의 준비, 자유해방의 순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그 때에 있어서의 철학의 과제는 거짓 재판에서 자아 비판으로 그 절정에 달한 것 같은 불합리한 신조에 희생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한쪽으로 치우친 공중의 독설적인 선전에 대하여 내적 항거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자유세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상위를 찾아볼 수 있는가.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인간의 세계를 마치 외부에서 얻은 것처럼 소유하는 일은 없다. 여기에서는 사람은 그 동료들과 같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 여기에선 개인은 법과 질서의 체제 내에서 경쟁에 의하여 그 생존과 세력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여기에선 개인은 전체적 규모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알아서 계획하는 어떤 지고한 권위에 의하지 않고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변경하여서 모든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그 여행을 쭉 계속하고자 꾀한다. 그는 여전히 남아있는 불공평한 조건들을 모든 사람에게 보다 훌륭한 법률과 보다 좋은 기회를 가지고 변경시켜 보려고 애쓴다. 그는 공손한 불평이라는 기백을 가지고 자기의 방침을 전진적으로 더듬어 간다. 서로 자유세계의 최종적 결과로서 전체주의의 환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상태가 될 만한 가능성은 아마도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은 과거를 재건할 만한 힘이 없는 황무지를 뒤에 남긴 채 파멸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순전히 새로운 것만이 뒤따라 나올 것이다. 자유의 영역에서는 철학적인 사생은 가능성의 다양성 때문에 가지각색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개인 편엔 오늘날 아무 힘이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저 개인은 다수 속의 일분자에 지나지 않고 그 개인의 업적의 결과에 관해서는 마구 말살해 버린다는 감정이 그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힘은 연약하다고 의식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체주의 압력 밑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마치 개인의 무기명 투표가 표면상으로는 그리 의미심장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선거에 있어서 개인의 한 표는 과히 중요하지는 않더라도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결과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진영에 있어서 모든 개인의 활동은 사건의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중요하게 보이지 않으나 실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권력에 대한 의지는 이와 같은 사태를 돌보지 않고 싫어한다.
그러나 참된 인간 의지는 모든 사람과 결합하는 것을 의식하고 위엄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 표의 투표를 작은 것이기는 하나 결정적인 요소라고 중요시한다. 그리하여 자유스러운 개인은 전체를 유지하는 데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것 같이 자기의 전 생애를 보낸다. 이와 같은 실정이 자유정신을 활기 있게 한다. 그렇지만 자유의 영역에서도 의식적인 의도라든가 숙련된 동기도 없이 자유를 파괴하려는 경향을 가진 정신적인 세력이 있다. 전체주의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생각에 의하여 역시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인사들의 정신적인 태도는 자기가 개인적인 존재라는 이 현실에 뿌리박고 있지 않고 은밀하게 자기를 복종의 방향으로 몰아넣고는 위급할 때에는 손쉽게 전체주의 편을 들고 말기 때문이다. 갑자기 가면이 벗겨지고 그 정체가 드러난다. 많은 철학 교수들이 말하기를 한 대학에는 한 철학 교수만 있으면 된다. 그 이상이면 학생들의 마음이 혼란해진다는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곤 했었다. 한 철학만이 참된 철학이라고 믿는 일부 인사는 전 국민을 위해서도 한 철학만을 원하고 싶다는 발언까지 하고 그리하여 물론 그 명예를 자신이 얻기 위해 큰 포부를 품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철학이 어떤 내용의 것이든 간에 그 사고방식은 전혀 같은 것이다. 그들은 전체주의의 길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오늘날 철학의 중요한 과제는 불의에 습격을 해서 철학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을 깨닫는 데 있다. 어느 정도 진리를 갖고 있지만 언제나 진리와는 어긋난 이 세력은 표면상 과연 매혹적이나 실제로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가장 능숙한 사람까지도 압도적으로 지배한다. 이 세력을 우리는 악마적인 것이라 불러도 좋다. 어떠한 일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 완전한 무신뢰성은 문학적 표현이든 미술적 표현이든 동시에 현실적으로 또 신비스럽게 찬란한 빛으로 눈부시게 할 것이다. 이 세력은 생명력이 넘친 자연 신화의 방식을 즐기든 거칠 대로 거친 난폭성으로 즐기든 급진적 진리를 마음대로 말하든 어떻든 간에 극단히 비꼬는 버릇을 억지로 사용한다. 속셈은 언제나 속일 목적으로 진리까지도 이용하는 사기 행위를 뻔뻔히 한다. 그들은 말의 뜻을 파괴하고 말 자체도 속이기 위해 지성을 사용한다. 그래서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일 목적으로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허위는 자극적이고 세련된 기술을 가지고 허무애로 이끌어 간다. 그 허무의 고장에서는 무시무시한 관념에 소름이 끼쳐서 사색이 정지되어 자진해서 그들의 말에 복종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전체주의를 가져오기 위해 마련해 놓은 책략이다. 철학의 과제는 정신적 방식으로 이러한 세력과 용감히 싸우는 데 있다. 사상의 자유는 우리 작자가 자신 속의 이러한 세력을 끝까지 정복한다든가 또는 공공연하게 이것과 대응할 경우에만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선정하거나 금지하는 식의 월권적인 검열 제도를 폐지하고 공개 토의에 의하여 각 개인이 제각기의 처지에서
판단을 내리는 자유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주의 비철학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이 투쟁은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나와 맞서서 싸우는 적은 내 성품에는 맞지 않는 무기를 내가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폭력과 독재의 사고방식의 기풍과 맞서서 싸우는 데는 자유스러운 의사소통의 태도는 전체적 무자비성에 처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비함을 포기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자유스러운 태도를 가진 편이 의사소통을 바라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언제나 옆으로 비켜나고 침묵을 지키고 화제를 바꾸고 기분을 전환시키고 또 속인다면 상호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적은 전략을 명령한다. 그 전략에 따라 싸움의 성격이 달라진다. 만일 자유의 편이 취하는 이러한 변질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자유는 설사 이긴다 해도 실제는 싸움에 지고 말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